저는 동네에서 작은 네일 아트샵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로 오시는 고객님들이 나이가 지긋한 분들도 많이 계셔서 사연 라디오를 들으면서 같이 공감도 하고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지 여러 사연을 들으면서 세상 사는 일이 꼭 나만 힘든 건 아니구나 교훈을 배우고 있는데요. 저희 가족 이야기를 남들에게 꺼내놓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질긴 인연이고 애증의 고리인지 한동안 남편과 이혼을 이야기하기까지 했었거든요. 결혼을 한다고 하는 건 운명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데 저와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가 저 몰래 다른 짓을 벌이는 일을 직접 겪어보니 정말 처음에는 머리에서 피가 거꾸로 솟다가도 이해해보자 노력을 했었는데요. 결국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결혼생활이고 부부생활이었나 생각이 많이 들었더라고요. 이기적인 남편과 신우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볼게요. 들어주시면서 같이 욕도 해주세요. 제가 사는 지역의 지방의 작은 소도시라서 동네 사람들이 거의 알 정도예요.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은 모두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에 올라가서 일을 했어요. 녹록지 않은 도시살이와 여자 혼자서 모든 것을 꾸려나가야 하는 두려움과 외로움에 참 많이 울기도 하고 외로운 마음에 여러 군데 소개팅을 많이 받았어요. 제 입으로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외모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시를 했습니다. 돈이 많은 사업가부터 건실한 공무원에 모두 좋은 분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인연이 길게 이어지진 못했어요. 고향에 있는 엄마는 항상 걱정이셨죠. 30대면 이제 곧 안정을 찾고 자리 잡아야 하는데 왜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있니? 너가 정 마음이 외로우면 다 정리하고 내려와라. 여기에도 건실한 애들 많잖아. 엄마는 무슨... 일단은 서울에서 잘 지내다가 멋진 사람 데리고 갈게요. 내가 너한테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우리 딸이 좋은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좋겠어. 최대한 엄마 가까이에서 자주 보면 좋겠고. 아니 거기에 무슨 만날 남자가 어딨어. 여기에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우리 딸은 똑똑하니까 알아서 하겠지. 엄마가 너무 많이 생각했다. 걱정 마세요. 엄마 딸 결혼해서 행복한 모습만 보여줄 거야. 처음엔 많이 막막했죠. 하지만 30대 중반이 되자 결혼과 출산에 대한 고민이 많이 커졌습니다. 결혼에 대한 환상이 없기도 하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저는 본격적으로 결혼을 위해서 선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손님의 친구 동생이 저희 지역에 있는 자동차 공장에 다니고 있는데 성실하다고 해서 소개를 받았어요. 첫인상은 나름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듣던 대로 정말 미인이시네요.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인지 조금 수도분한 인상이 오히려 저에게는 편하게 다가왔고 상대방도 처음 의자에 앉는 순간부터 식사하는 내내 저에게 눈을 대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 남자 왠지 나하고 결혼할 것 같은데? 그렇게 첫 만남에 같이 밥을 먹고 영화까지 보게 되었어요. 겸손하고 자상한 스타일이라서 다혈질적이고 마초적인 남자라면 질색하는 저와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라고 느꼈죠. 단지 저보다 한 살 연하라는 부분이 마음에 걸렸지만 요새는 연상연하 커플도 많아서 크게 문제될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연상연하 커플이라서 그냥 넘어갔던 남편의 사소하고 작은 단점이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줄은요. 그냥 더 멋지고 주도적인 삶을 사는 여자 같아 보여서 약간 우쭐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우리 내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전 좋아요. 그런데 초면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실례일 것 같은데요. 왜요? 우리 결혼할 것 같지 않나요? 영화를 보고 나와서 가볍게 맥주 한 잔을 마시던 자리에서 불쑥 제가 던진 말이 당황스러웠는지 새빨개진 얼굴이 귀여웠어요. 원래는 이런 이야기 남자가 먼저 해야 하는 건데 죄송하네요. 아니에요. 그냥 저도 모르게 이런 말 하고 싶었어요. 많이 당황하셨죠? 많은 남자를 만나봤지만
결혼을 생각하자니 든든한 연상이 났다고 해서 수많은 소개팅 자리에서 불편했던 이유가 왜 그런지 알 것 같았어요. 저의 주도로 대화도 이끌어가고 무엇보다도 고향에 와서 자유롭고 편한 분위기에서 남자를 만나니 그것이 운명의 상대가 아닐까 감히 생각해봤거든요. 처음에는 나이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저를 믿어주고 신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만나면서 저희는 만난 지 2달 만에 결혼 얘기가 서로 오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민정 씨가 하고 싶은 꿈을 이루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하고 싶은 꿈이라. 사실은 제가 손재주가 좀 있어서 뭔가 그리고 만드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저희 누나가 그러던데 요즘 신도시에 네일샵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잘하실 것 같아요. 와, 그건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고마워요. 한번 생각해봐야겠어요. 그렇게 저는 모아둔 돈으로 네일아트 학원을 다녔고 현재 남편이 된 그 남자는 늘 저를 응원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했기에 더욱 열심히 배우고 연구했어요. 그렇게 작은 가게를 차리게 되었고 고향에 있는 친구들이 입소문을 많이 내주어서 예약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안정화되면 결혼도 할 수 있겠다 싶었죠. 그리고 어느 날 퇴근하기 전에 본인의 누나를 소개시켜주겠다고 가게로 찾아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 민정이 아니니? 저의 신우가 될 사람이 너무 낯이 익었어요. 고등학교 때 한때 친했지만 순식간의 오해로 인연이 끊기게 된 친구였거든요. 작은 동네에서 지내다 보니 사람 사는 일이 이렇게도 될 수 있었나 싶었습니다. 저는 오래간만에 만나 반가운 마음에 손을 덥석 잡았어요. 그런데 정색을 하면 뿌리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너가 만난다는 여자가 겨우 쟤야?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당황하며 저와 신우를 번갈아 바라보기만 했고 신우는 그대로 가방을 챙기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앉아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실은 누나가 저랑 같은 고등학교 다녔어요. 나이가 동갑이란 얘긴 들었는데 저도 이렇게 동네가 좁은 줄은 몰랐네요. 누나랑 사이가 안 좋은 거였어요? 안 좋다기보다는 한때 친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들은 건 그때 부모님이 이혼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죠? 네, 맞아요. 그때 저희가 많이 힘들었어요. 두 분 사이가 많이 안 좋으셔서 따로 살고 계셨고 저도 많이 방황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때 당시 되게 우울해 보여서 옆에서 친구가 되어주려고 했어요. 사실은 저희 부모님은 제가 더 어릴 때부터 이혼을 하셨거든요. 아, 그래서 아버님만 계신다고. 네, 제대로 이야기하는 건 저도 처음이네요. 상황은 이랬어요. 신우와 저는 사실 같이 어울려 다니던 무리에서 대면대면한 사이였어요. 신우는 어딜 가나 대장로로 싸르는 친구였고 저는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는 편이었거든요. 성향이 많이 달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같이 점심도 먹지 않고 겉도는 게 이상해서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지 다가가서 물었거든요. 야, 너 무슨 일 있어? 신우는 바로 그 자리를 피해버렸고 부모님이 매일 싸우시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다며 다른 친구의 한 얘기를 제가 같은 자리에서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그 다음날부터 소문이 퍼지게 된 거였어요. 친하지도 않은 제가 자신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소문을 냈다고 생각한 거겠죠. 속 깊은 이야기를 할 만큼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었으니까요. 오해를 풀고 싶었지만 저 또한 바로 고등학교 3학년부터 취업 준비를 하면서 친구들과 멀어졌고 저는 자연스럽게 잊혀진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누나가 그때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 했어요. 아시겠지만 자존심이 엄청 세서요. 저도 너무 당황스럽고 난감하네요. 저도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잘 이야기해주세요. 그렇게 저는 신우와의 불편한 관계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결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혼하신 두 시부모님과는 따로 만나서 인사를 드렸어요. 신우는 저의 만남을 계속 거부했어요. 신우는 아직 결혼을 안 한 상황이었고 아버님이 재혼하셨는데 재혼한 아버님 집에서 같이 산다고 하더군요. 들은 이야기로는 여기저기 일을 하다가도
우울증을 핑계로 금방 그만두고 예전에 비해서 살이 정말 많이 쪘더라고요. 처음에는 많이 안쓰러워서 남편을 통해 이야기를 잘 전달해 달라고 이야기를 재차했는데 신우와의 관계는 대면대면한 채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어쨌든 결혼은 이미 정해졌고 남편과 시아버지의 중재로 어찌어찌 상견례도 잡고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는 순간부터 조금 이상했어요. 다짜고짜 신우가 가게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정장이랑 드레스 보러 간다며. 나도 갈래? 왜? 같이 가는 건 상관없는데 시간이 되겠어? 나 원래 꿈이 웨딩 플래너였어. 주변에 결혼하는 사람 있으면 꼭 가보고 싶었는데 하나뿐인 내 동생 결혼 준비하는 거 같이 봐야지. 너무 황당한 상황이라서 우선 남편에게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더니 착하고 둔하고 곰 같은 남편은 누나에게 하나뿐인 가족이라서 그런 거라며 어쩔 수 없다고 쩔쩔매더군요. 제가 또 뭐라고 하겠어요. 본인이 그렇다고 하니 대충 넘겼습니다. 정장을 보러 갈 때에도 신부인 저보다 더 깐깐하고 꼼꼼하게 남편의 옷을 챙기더라고요. 마치 본인 남편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힘든 시기를 둘이 견뎌서 그만큼 애착이 크니까 그렇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드레스를 보러 갈 때는 가관이더라고요. 너는 무식하게 가슴만 너무 뚱뚱하다. 이런 드레스는 안 어울려. 더 가려야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은근히 남편에게 자신의 의견을 동조하기까지 사람을 미치게 하더라고요. 보통 신우는 동생 부부 좀 잘 살아보라고 응원하고 축복해주는데 사사건건 간섭하고 특히 제 외모에 대해서 많이 까내렸습니다. 당신이 더 어리고 예뻐 보이니까 질투심에 그런 것 같아. 누나가 저러는 것도 다 그동안 힘들어서 그런 걸 거야. 기막히고 어이없게도 결혼을 준비하면서 은근히 누나의 편에 들면서 모든 것을 저에게 다 이해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시아버지와 남편이 신우를 두고 왜 그렇게 감싸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같은 나이의 여자인데 어린 시절 상처가 그렇게 크다 한들 왜 현재를 살지 않고 자꾸 상황을 외면하면서 저렇게 사는지 같은 여자로서 안쓰러우면서도 답답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왕 하는 결혼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시아버지, 시어머니 혼수임을 다 필요 없다고 하셔서 그 돈으로 작은 명품 백을 하나 샀어요. 축복까진 아니더라도 앞으로 계속 얼굴 보고 부딪힐 사이인데 화해를 하고 싶었거든요. 제 말은 무조건 듣지 않고 저를 무조건 적대시하고 피해의식까지 보이는 신우를 제 손에서 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잠깐 나와서 얘기 좀 하자. 근데? 원래는 이렇게 서로 예물 같은 거 주고 받잖아. 어머님은 받지 않겠다고 하시고 나도 너랑 가족이 될 사이인데 작게나마 받아줬으면 좋겠어. 너 내가 거지로 보이니?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너가 왜 이걸 줘? 또 그렇게 혼자 앞서 나가지 마. 말했잖아, 예물 대신이라고. 너가 남편에게는 엄마 같은 존재였다고 하니까. 됐고, 난 안 받아. 너나 가져. 마지막까지 참으려 했던 제 인내심을 시험하듯이 준비한 선물도 내팽개치고 나가는 것을 보고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이 신우 때문에 지옥이 될지 누가 알겠냐고요. 그래도 준비한 건 준비한 거니까 남편 통해서 선물 전달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있죠. 저 없을 때 몰래 가방 자에도 메고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자존심을 부리는 신우를 인내하고 품어 살겠다고 마음먹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저도 모아놓은 돈이 많진 않았고 시부모님 두 분 다 각자 가정이 있으시기에 작은 전셋집을 얻었어요. 이혼해서 각자 살고 계시는 부모님들께 손 벌리지 않겠다고 제가 먼저 선언했습니다. 사실은 시아버지도 다 큰 딸이 본인 집에서 얹혀 살고 있는 형편이라서 저에게 많이 미안해하셨어요. 남들은 며느리 다 같이 대한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너무 별나서 하나뿐인 며느리 도와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아버님. 아니다. 내가 항상 미안해. 나중에 아버님 정말 제가 힘들 때 꼭 말씀드릴게요. 아직까지는 저희 젊고 저도 같이 벌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
상황이 나아지면 내가 내 유산을 빼서라도 너희 꼭 도와주마. 결혼해서 살다 보니 이 집안은 정말 신우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결혼 전에는 너그럽고 자상하던 남편의 장점이 정말 꼴도 보기 싫게 느껴질 만큼 바보 같고 한심할 정도였습니다. 처음에 남편과 제 벌이를 비교하며 통장 내역을 보는데 정말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당신 왜 이렇게 나가는 돈이 많아? 어릴 때부터 보냈던 돈이야. 누나가 일 그만두면 조금씩 도와주기도 하고. 나도 잘 몰랐네, 이렇게 금액이 많을 줄은. 이래서 어떻게 돈을 모으고 집을 사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도 지금 사정이 조금 안 좋으니까. 안 돼. 일단 당장 나가는 돈 다 끊고 생활비는 내가 관리할 거야. 일단 조금 지켜봐줘. 내가 정리해서 당신한테 이야기할게. 신우가 동생한테 사정이 좋지 않은 엄마 생활비 드려야 한다고 월 20만 원씩 받아서 보내라고 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걸 실제로 받으셨는지 아닌지는 모르는 일이죠. 물론 정말 돈을 보고 결혼한 게 아닌데 성실하고 착한 거, 저만 사랑해 줄 것 같다는 확신이 있어서 결혼했는데 처음으로 역시 혼자 사는 게 나을 걸 그랬나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모아놓은 돈은 없지만 어릴 때부터 10원 하나 틀리지 않게 계산하는 걸 좋아해요. 직장 생활 때에도 그게 제 장점이기도 했고요. 그게 형제든 부모든 저도 이혼하신 부모님께 드릴 땐 드리고 받을 건 받거든요. 어차피 이 결혼은 내가 선택한 거니 더는 받은 것도 없었고요. 저도 가게가 바빠지고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간 게 2년이 흘렀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쁘다는 핑계로 호구처럼 굴었던 것 같아요. 신우는 무슨 보험 자격증을 준비하겠다며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는 자기 보험 공부할 때 필요하다며 제 주민번호를 받아갔습니다. 그 후 이것저것 조회해봤는지 제 보험 설계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직 비싼 보험은 좀 그랬는지 저렴한 운전자 보험을 본인 회사 걸로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큰 금액이 추가되는 것도 아니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액 보상 처리를 선지급 받는지 후지급 받는지 이런 특약이라 저도 뭐 흔쾌히 바꾸라 했어요. 그런데 한번 시작하니 갈수록 태산이더군요. 돈 가지고 자꾸 사이가 틀어질 것만 같았어요. 그 사이에 다른 보험에서 조금씩 나가고 있어서 이건 어떤 보험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니, 상조보험인데 그건 또 못 내? 아니, 못 내겠다는 게 아니고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 돈 관리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알고는 있어야지. 너가 어떤 보험인지 몰라서 묻는 거야? 아니야, 그냥 낼게 그럼. 그 이후에도 신우의 만행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보험일이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예전보다는 외모도 가꾸고 살도 좀 빼고 남자친구도 만들었대요. 저희 가게에 와서 내일도 종종 받고 갔어요. 성격이 개빡해서 그렇지 그래도 가족으로 지내다 보니 이런저런 일도 서로 희생하고 배려하다 보니 이렇게 관계가 좋아지게 된 거구나. 남편도 시아버지도 좋아하셨고요. 그러다가 저희 집이 전세가 만기되었는데 집주인분 사정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서 남편과 상의를 하던 참이었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조금 더 큰 평수로 가는 건 어때? 아직 우리 대출받은 게 많은데 괜찮을까 당신? 슬슬 우리도 애기 생각도 해야 하고 쉬는 날에 집에만 있는데 기왕 넓고 좋은 집에 살면 좋잖아. 그럼 나 좀 모아둔 게 있어. 그거 보태보자. 그러더니 남편이 불쑥 1,000만 원을 보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덧붙이더라고요. 이거 누나 통해서 받은 건데 사실 지금 누나가 남자친구 생겨서 동거하고 있나 봐. 근데 지금 사이가 좀 안 좋은 것 같고 말이야. 아버지 집으로 다시 들어가기에는 새어머니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말인데 우리 집에 방이 하나 비니까 6개월 정도 지내게 하는 건 어떨까? 당신이 동의하고 받아온 거야 무조건 해야 하는 일이야. 왜 이런 걸 상의도 없이 받아와서 나는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건데? 알잖아. 그래도 요즘 누나랑 사이도 많이 좋아 보이는 것 같고 아버지가 따로 나 불러서 이야기하신 거야. 아버님이 그러셨어? 일단 계약부터 하고 생각해보자. 제가 단호하게 안 될 기색을 비추니
시아버지와 신우 포함 그 무렵부터 시댁의 모든 가족이 저에게 지극정성을 다하더군요. 갑자기 몇 년간 안 챙기던 생일을 챙기면서 케이크며 꽃을 가게에다가 보내 지르질 않나. 명절 때 안부